여기 잔디들이 있습니다. 다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각각 그 이름도 특징도 다릅니다. 이 잔디는 대표적인 서양 잔디인데요. 더위에 약하고 추위에 강해 한지형 잔디라고도 부릅니다. 반면 초록이 싱그러운 이 잔디들은 한국 잔디입니다. 추위에는 약하지만 고온에 강해서 난지형 잔디라고도 하죠. 이렇게 잔디는 기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지는데요. 그 쓰임새도 다릅니다. 한국 잔디는 난지형 잔디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묘지라든지 왕릉, 도로면 비탈면이라든지 또는 가정 정원 잔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잔디 중에 하나입니다. 서양 잔디는 한지형 잔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날씨가 서늘한 가을철이나 봄철에 잘 자라는 잔디입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골프장이라든지 스포츠 필드라든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한 잔디 연구소입니다. 다양한 품종의 잔디들을 직접 키우며 연구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잔디 샘플들이 눈길을 끕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한지형 잔디는 말 그대로 이게 쿨 시즌 그래스라고 해서 봄, 가을에 좋고 여름에 조금 생육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올여름 굉장히 고온이었고 좀 건조한 기후였던 부분이 이 초정 간의 차이를 굉장히 극명화시켜서 한국 잔디 같은 경우는 예년보다 생육이 훨씬 좋고 지금 두 종류의 한지형 잔디는 건조 피해를 굉장히 심하게 받은 상황입니다. 한지형 잔디는 여름에 집중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집중 관리라 하면 이제 물, 농약, 비료 사용량 같은 경우 굉장히 투입량이 한국 잔디의 거의 한 2배 정도 투입이 돼야 저희가 원하는 약간 이쁜 잔디밭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지형 잔디가 있는 곳에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제주 월드컵 경기장.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위해 2001년 12월에 개장한 경기장인데요. 어때요? 잔디가 아주 멋지죠? K리그 클래식 그라운드 평가에서 2012년, 2013년 2회 연속으로 최고의 잔디구장으로 선정된 곳이기도 한데요. 생장이 좋고 축구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경기할 때 아주 좋은 상태를 발휘할 수 있고, 축구 선수에게 잔디는 제2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국가대표팀 히딩크 감독도 잔디에 대한 특별한 주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직접 히딩크 감독이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저한테 요청해 온 거는 볼이 굉장히 잘 굴르게 해달라. 우리 선수들이 늘 익숙한 구르기 속도에 맞춰달라는 겁니다. 그 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당일날 아침에 물주지 말아라. 어느 정도 말려주고 어느 정도 살짝 눌러주고 깎는 높이는 얼마로 해서 구르는 속도가 요만큼 나올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 선수들은 늘 거기서 연습을 했던 거고. 이렇게 축구 선수에게 잔디는 심장처럼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기장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군데군데 빈 곳이 보입니다. 올여름 제주도도 유난히 더웠죠. 폭염에 몸살을 앓았던 흔적들이 역력합니다. 이렇게 한지형 잔디는 더위에 약해서 여름철엔 잔디 관리에 비상이 걸린다고 하네요. 만약입니다만 이 경기장에 더위에 좀 더 강한 한국 잔디가 깔려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곳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설릉입니다. 이곳에는 한국 잔디가 깔려 있는데요. 조선시대 모화관 일대에서 귀하게 재배되던 왕실의 잔디도 바로 한국 잔디입니다.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푸르름이 싱그럽기까지 한데요. 역시 더위에 강하죠. 요즘 이제 그 잔디를 녹화해서 옥상 녹화해서 열섬 현상을 좀 누리뜨리고 우리 도시에 이제 그 열섬 현상을 낮추고 기후를 내치겠다는데 아마 잔디가 제일 적합한 식물이지 않는가. 저 식물들은 15cm만 유지를 해줘도 토심이 물만 적당히 주면 잘 버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역사 속에서 저 잔디는 떼어낼 수가 없는, 특히 우리 효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 문화 속에서, 그래서 잔디가 그 옥상 조경의 효시다 이렇게 보셔도, 다른 어느 민족도 저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잔디를 잘 보존해서 그런 걸 잘 가꾸어야지만, 잔디 세계적인 뭐 골프장에도 요즘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축구장에도 많이 쓰시는데, 잔디를 좀 더 산업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도 미래에 우리 할 수 있는 창조 미래에 가능한 식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점점 뜨거워지는 도시. 도시의 미래를 위한 대안식물로 잔디가 적합하다면, 뜨거운 여름에도 강한 한국 잔디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이 연구소에서도 한국 잔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품종 한국 잔디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한창인데요. 저희가 그 품종 개발을 할 때 잔디는 그 잔디의 옆폭이 굉장히 좁은 것들을 연구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의 이제 주 개발 목적인데, 잔디의 옆폭이 이 품종에 비해서 이제 훨씬 좁거든요. 품종 두 개가 차이가 있죠. 이거랑 비교해 보시면 이 차이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런 차이가 결국은 옆폭의 차이가 잔디 밀도의 차이를 의미하고, 잔디 밀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품질이 높다는 뜻이고요. 한국 잔디가 고온에는 강하지만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한 신품종 잔디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한국 잔디와 밀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두 품종의 잔디밭에서 같은 크기의 잔디 샘플을 채취합니다. 그런 다음 직접 분리해서 개체수를 세어봤는데요. 한눈에 봐도 개체수의 차이가 나죠. 신품종의 개체수가 무려 3배나 많습니다. 잔디를 밀도가 높다는 것은 일단 저희가 밟았을 때 쿠션감, 그런 감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축구를 하거나 할 때 어떻게 보면 피로감, 그런 것도 이제 조금 적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 신품종을 개발하는 걸까요? 지금 저희는 돌연변이 육종을 통해서 신품종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돌연변이 육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잔디 품종에다가 반사능을 쬐어가지고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좀 더 좋은 형질을 가진 아이들을 저희가 선발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옛날에 90년대에 발종했던 안양중지를 가지고 돌연변이 육종을 한 겁니다. 같은 종제, 같은 조건인데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옆폭이나 이런 게 유지되면서 생육만 빨라지면은 어떤 공간을 세우는 데에 한 1년이 걸린다면 얘네는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게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연구 기간이, 잔디 품종을 개발하는데 걸리는 연구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기간을 참 추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많게는 10년까지 걸린다고 하는 분도 있고, 최소 짧게 봤을 때 6, 7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한 사이클이 1년이 소요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개발한 것이 그 형질을 그대로 나타내는지 알기 위해서는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 개발한 신품종 잔디는 본격적으로 재배 생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신품종 잔디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쟁력이 있을까요? 좀 따뜻한 나라는 다 적합할 것 같거든요. 중국, 동아시아 쪽, 그 다음에 미국도 보면 남부 지방 있지 않습니까? 샌디에고라던가 그런 아틀란타 그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 온난화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추세고 세계적으로 기온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한지형 잔디, 한국 잔디 이렇게 비율을 보면 한지형 잔디가 조금 넓은 상황이지만 점점 이제 난지형 잔디인 우리나라 잔디가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는 또 이 시장이 또 훨씬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